4주 28일. 제가 호흡에 투자한 시간은 단 140분이었습니다. 28일 동안 매일 자기 전 5분씩 했던 순환식 한숨. 이게 정말로 수면과 불안, 집중력의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에게 5분 호흡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밤의 회복과 낮의 집중을 다시 연결해준 작은 신경계 리셋 버튼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처음부터 수면과 집중을 목표로 이 실험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실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5분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제 몸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8일이 지나고 나니 가장 설득력 있게 남은 변화가 바로 수면과 집중이었습니다. 불안은 내려갔고 수면은 조금 더 안정됐고 무엇보다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측정한 수면 데이터, 심리 데이터, 저널링을 모두 열어놓고 이 28일 실험의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중간에 수행하지 못한 이틀을 제외하고 총 26일 동안 매일 자기 전에 스탠포드 논문에 나온 순환식 한숨을 5분 수행했습니다. 측정한 건 크게 3가지입니다. 호흡 전후에 바로 재는 심리 설문, 다음날 아침 오라링 데이터, 그리고 실험 전후 딱 2번째는 베이스라인 지표. 그리고 숫자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큰 이벤트와 저널링도 함께 봤습니다. 즉, 저는 이 실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28일 동안 내 몸과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 5분 호흡은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이 실험에서 가장 먼저 크게 느낀 변화는 갈수록 잠을 더 잘 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라링 데이터를 같이 봤더니 이 감각이 완전히 착각만은 아니었습니다. 1주차 평균 총 수면 시간이 6.07시간에서 4주차에 7.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의미 있게 본 건 총 수면 시간 자체보다 총 각성 시간이었습니다. 1주차에는 잠자리에서 깨어있던 시간이 평균 106분이었는데 4주차에는 74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효율도 1주차 77.17%에서 4주차 84.57%로 올라갔습니다. 종합적인 수면 점수도 61점에서 69점으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수보다 체감으로 느낀 부분은 낮 동안 수면 때문에 힘든 정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 전후로 측정한 프로미스 수면 관련 주간 기능장애 점수도 바뀌었습니다. 이 검사는 쉽게 말해서 수면 때문에 낮 동안 얼마나 힘든가를 묻는 설문입니다. 졸려서 일을 못한다, 피곤하다, 집중이 안 된다, 낮 동안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험 전에는 23점이었고 28일 실험 후에는 15점으로 약 34.8% 감소했습니다. 즉, 제 데이터에서는 그날그날의 수면만이 아니라 낮 시간의 기능감까지 좋아지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 호흡 때문인지, 봄이 오면서 몸이 회복하는 타이밍이었는지, 그 시기에 다른 생활 변화가 영향을 준 건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수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롭게 매일 반복한 가장 뚜렷한 행동은 자기 전 5분 순환식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집중입니다. 스탠포드 연구에서는 스테이, 파나스, 호흡수처럼 수치화 가능한 지표들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떠오르는 생각의 양, 잡생각의 변화, 집중감의 회복 같은 내면의 미세한 변화까지는 저널링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짧게라도 저널링을 남겼기 때문에 숫자만 봤다면 놓쳤을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주차 4일 저널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잡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하는 쓸데없는 잡생각이 들진 않고 내가 꼭 생각해야만 하는 것들 위주로 떠오른다는 걸 깨달음. 잡생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잡생각의 질이 바뀐 겁니다. 명상이나 집중력 얘기를 할 때 보통 잡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뇌가 처리하는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3주차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줄어듦.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림.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더 몰입하는 것이 느껴졌고 요즘 일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이 해소되어 가는 느낌. 일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몰입인 겁니다. 이 시기부터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감각 자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4주차 저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남편이 체감할 정도로 산만함이 줄고 일의 몰입도가 올라갔다. 내 감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챘다면 그 변화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실험 마지막 날 저널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 호흡 수행 중 잡생각이 계속 나다가 순간 호흡을 잠깐 멈추면 순식간에 생각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발견. 생각의 소음을 멈추는 방법을 찾았다. 호흡을 잠깐 멈추면 생각도 잠깐 멈춥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저는 생각의 소음을 억지로 없앤 게 아니라 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객관적인 집중력 검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몇 % 향상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널링과 행동 변화 속에서는 분명히 주의 회복력이 올라가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가 수치로 포착한 변화 너머에서 저는 저널링을 통해 생각의 소음 감소와 집중력 회복이라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왜 호흡 5분이 수면과 집중으로 이어졌을까요? 저는 이걸 신경계의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계속 경계 모드에 머뭅니다. 머리로는 쉬려고 해도 몸은 아직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도 얕아지고 자는 중간에 자주 깨고 낮에는 뇌가 계속 자극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긴 날숨과 느린 호흡은 몸에 반대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싸우거나 도망갈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내려와도 된다. 지금은 회복해도 된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5분 동안 호흡했습니다. 그런데 몸의 경계 상태가 조금 내려가니까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고 잠도 조금 더 이어지고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핵심은 호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이겁니다. 몸의 경계 상태가 낮아지면 수면과 집중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실험의 핵심 중 하나였던 불안과 정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스테이 상태 불안은 호흡 전 평균 37.38점에서 호흡 후 평균 34.31점으로 약 마이너스 3.08점 내려갔습니다. 파나스 긍정 정서는 25.19점에서 26.38점으로 올라갔고 파나스 부정 정서는 11.54점에서 10.5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불안 점수였습니다. 긍정 정서는 완만하게 올라갔고 부정 정서는 원래 점수가 낮은 편이라 변화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매일 호흡 직후 꽤 일관되게 내려가는 방향을 보였습니다. 주차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1주차에는 호흡 전 불안 평균이 41점대였는데 4주차에는 33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흡 후에 불안이 낮아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하기 전 점수 자체가 낮아졌다는 건 일상의 베이스라인 불안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5분 호흡이 그 순간의 진정 효과를 넘어서 생활 전반의 불안 수준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전으로 측정한 스테이 특성 불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험 전 특성 불안은 46점이었고 28일 후에는 28점이었습니다. 약 39.1% 감소한 변화입니다. 상태 불안이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을 본다면 특성 불안은 평소 불안 성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성 불안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적어도 제 자기 보고상으로는 평소의 불안 성향도 낮아진 방향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건 단 한 명의 자기 보고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실험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응답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호손 효과처럼 내가 관찰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는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저는 예전보다 덜 불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4주차 데이터를 따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4주차에는 좋아진 데이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나빠진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목과 어깨 통증, 피로, 생리 직전 호르몬 변화 같은 변수로 인해 자율신경 관련 지표가 흔들렸습니다. 3주차까지 안정적으로 좋아지던 안정시 심박수와 호흡수가 4주차에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HRV 역시 다시 낮아졌습니다. 이건 제 몸이 계속 일직선으로 좋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 결과를 스탠포드 연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문과 같은 방향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에서는 순환식 한숨이 긍정정서를 높이고 부정정서와 상태 불안을 낮추고 호흡수를 낮추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28일 평균으로 보면 상태 불안은 호흡 후 약 3.08점 낮아졌고 긍정정서는 올라갔고 부정정서는 내려갔습니다. 호흡수도 2주차와 3주차에는 내려가는 흐름이 뚜렷했고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도 소폭이지만 낮아진 방향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1주차보다 2주차, 3주차, 4주차로 갈수록 변화가 더 안정적으로 쌓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4주차에는 수면, 불안, 정서, 저널링이 가장 통합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논문과 달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면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논문에서는 수면 지표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총 수면 시간이 늘고 총 각성 시간이 줄었고 수면 관련 주간 기능 장애도 개선됐습니다. 또 하나는 특성 불안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논문에서는 특성 불안 지표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도 특성 불안은 비교적 오랜 기간 축적된 성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46점에서 28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 호흡을 주로 자기 직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낮 시간의 기분만 바꾼 게 아니라 잠들기 전 신경계 각성도를 낮추면서 수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 한 명의 실험 결과라는 점입니다. 논문은 108명의 평균을 봤습니다. 하지만 평균에서는 사라지는 개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실험에서 그 개인의 변화를 본 겁니다.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 하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분 호흡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밤의 회복과 낮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28일 실험에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잠이 조금 더 이어지고 아침이 조금 덜 무겁고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와도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면과 집중은 의지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가 바뀔 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요. 5분은 짧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몸이 그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딱 5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수면, 기분, 집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짧게라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명상과 호흡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제 경험으로 계속 검증해 보겠습니다.